이재명 대표 소환,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 사안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날짜가 있고 그 날짜에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임박할수록 그 날짜가 임박할수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의 신경전도 더욱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민주당 지도부가 농담거리로 삼아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출근길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노웅래 의원 봉투 부스럭 소리에 대해서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자, 괴이하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일축했는데 말했습니다. 자, 체포 동의안 부결 결과가 나왔죠. 여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민주당의 결정이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58.4%. 반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었다라는 의견이 24.2%.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뇌물 혐의에 증거로 제시된 그 돈봉투 소리를 소재로 희화화한 그 상황,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거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면서 땡큐 한동훈이라고 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입장에서는 땡큐 민주당인 거죠. 왜냐하면 이 보시는 것처럼 불체포 특권 남용 부적절한 결정이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으면서 민주당의 뭐 정당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신뢰에 치명상을 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결국 자신들 스스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 신임도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도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고 땡큐 한동훈이나 하고 있는 그런 판단력인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됐을 때 노웅래 의원 부결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부결이다. 이런 결과나 여론조사 이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뭐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희화한 것, 글쎄요, 이게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 무게감 있는 언행인지 이걸 보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뭐 돈봉투 받는 소리 난다는 이 우스운 이야기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이 저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정청래가 정청래 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 돈봉투 주고받았다라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 부적절한 증거다, 아직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도 어디서 소리 안 들립니까? 돈봉투 소리 들립니다. 이런 식의 유머 아닌 유머를 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언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 중에서 특히나 현직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장 괴이한 말을 한 경우가 돈봉투 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이를 이렇게 넘기는 소리일 수도 있고 크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돈봉투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설명 자체가 그 현장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좀 너무 과하다, 정치 공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한 아주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땡큐 한 그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은 다소 좀 경솔해 보입니다만
워낙에 어이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 항상 정치적 후폭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당 거기에 대한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당하는 걸 원하거든요. 사실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야당만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그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증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국민들에게 선동적으로 알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현재 후폭풍은 민주당이 맞고 있는 중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다소 좀 떨어지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은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1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당이 뇌물범죄를 비호하는 거를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요? 매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한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민주당이 이제 1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 불체포 특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미호 의원님, 1월 임시국회 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아마 거의 100%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이제 국민의힘은 좀 설세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네, 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만약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이 아닐 때니까 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한 거는 방탄이었다는 지금 국민적 시각이 옳다고 판명이 나는 것이죠. 아마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툭하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장관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는 새해 뭐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여야 간의 수사 불균형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일단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김건희 여사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약한 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12월 초에 검찰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총 91명의 투자자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김건희 여사 부분만 계속 그 수사하겠다고 했고 9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면 계속 수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후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그러면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이미 작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이고, 언론 다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커바나 콘텐츠 후원금 의혹, 네. 그게 뭐 세 가지가 있죠, 연도별로. 네. 근데 2016년 거만 무혐의 처분을 하고 그 이후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형식상으로는 계속 수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 일종의 뭐 선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검찰이 안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끝냈기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때문인지, 뭐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 뭐 저는
아마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시대 의원은 어떠세요? 그럼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건처럼 뭐 이력 허위 조작 의혹이랄지 모든 것들을 불송치랄지 무혐의를 내고 싶어도 이 건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한동훈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네. 다른 건도 마찬가지 법과 원칙 얘기할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본인이 지난해 7월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랬어요.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조만간 조이티모터스에 대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7월입니다. 제 기억에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훨씬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를 했습니까? 서면 조사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번 했습니까?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범들 9명, 권오 소장 같은 경우는 9년의 구형을 받고 150억을 추징당하고 있습니다. 벌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범죄가 계속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통정거래, 매매했다는 증황들이 검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정말 무혐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무혐의를 낸 근거라도 좀 국민한테 밝혀주세요. 제발 수사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에 잣다가 다르면 우리 국민들이 야당만 겨냥하고 전임 정부만 겨냥한 수사를 어떻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년사에 썼던 얘기를 저희가 음성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는 조직폭력배 근절해야 한다 강조했었죠. 그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주가 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 폭력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우리나라가 조직 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좌표 찍기 여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얘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